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삼전닉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단순한 뉴스가 나온 게 아닙니다. 반도체 투자자라면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메가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라 1000조 원대 이상, 2000조 원 안팎까지 거론되는 초대형 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대형 호재가 나왔는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로 폭발적으로 환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지나칠 장면이 아닙니다. 호재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이미 기대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아직 매물을 더 두려워하는 걸까요?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책은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주가는 시장이 답할 차례입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시장 흐름을 정리하고 다음 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보는 콘텐츠입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반드시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피지컬 AI는 쉽게 말해 로봇 제조 자동화,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AI 기술까지 포함하는 흐름으로 보면 됩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 거점과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산업을 묶어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력, 용수, 산업단지, 인력, 정주 여건 같은 인프라까지 함께 거론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뉴스입니다. 반도체 생산 능력, AI 서버 수요, HBM과 메모리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확대가 모두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이 두 회사의 장기 기대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냉정합니다. 큰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투자 규모가 크다는 것과 내일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보다 반응을 봐야 합니다. 1000조냐, 2000조냐. 이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시장이 이 뉴스를 실제로 사주느냐. 장기 방향은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기 수급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호재를 타고 바로 치고 올라가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밀리고 종가가 약하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진다면 시장은 아직 기대보다 매물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초반에 흔들려도 저점을 지키고 거래대금이 붙고 종가에서 회복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메가 프로젝트가 단기 반등의 명분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는 정책 호재 발표 후 재료 소화 장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오른다도 아니고 호재가 끝났다도 아닙니다. 확인하는 장입니다. 이 뉴스가 진짜 힘을 가지려면 말이 아니라 가격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프로젝트의 무게중심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메모리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생태계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함께 연결됩니다. 반도체 생산 거점이 커지고 전력과 용수 인프라가 지원되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면 삼성전자에는 장기 기대가 생깁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 전체의 중심입니다. 삼성전자가 버티면 시장은 안정을 봅니다. 삼성전자가 밀리면 코스피 전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단순한 한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강하게 살아나려면 정책 발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와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붙어야 합니다. 장중 반등이 종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둘째, 전일 저점을 지키는지. 셋째, 정책 기대가 실제 거래 대금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에는 분명 기대 재료가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AI 데이터 센터 확대,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 D램 가격 회복 기대, HBM 추격 기대, 파운드의 회복 기대, 전력과 용수 인프라 지원, 장기 투자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대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삼성전자는 장기 그림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그 그림을 가격으로 인정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장의 가장 뜨거운 주인공입니다. HBM, AI 메모리, 엔비디아 공급망, AI 서버 수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모두 SK 하이닉스와 연결됩니다. 메가 프로젝트가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인프라를 키우는 방향이라면 SK 하이닉스에도 장기 호재입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 종목은 이미 시장의 기대를 강하게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르는 장면까지 보여줬습니다. 이건 상징성이 큽니다. 한국 반도체의 주도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기대가 클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SK 하이닉스는 재료가 약해서 문제인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료가 너무 강합니다. 문제는 시장이 지금 가격에서도 그 기대를 다시 사줄 수 있느냐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작은 흔들림에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면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받은 물량이 버티면 저점 방어가 되지만 손절 물량으로 바뀌면 부담은 커집니다. SK 하이닉스에서 봐야 할 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HBM 기대감이 거래 대금으로 이어지는지. 둘째,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셋째, 장중 반등이 종가까지 유지되는지. SK 하이닉스의 재료는 살아있습니다. HBM 기대감, AI 메모리 수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 반도체 수출 증가 기대, 국가 차원의 반도체 지원, 시가총액 1위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도 같이 봐야 합니다. 급등 피로, 차익 실현 물량, HBM 기대 선반영, 미국 반도체주 약세, 개인 매수 물량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결론은 단순합니다. 재료는 강합니다. 하지만 다시 달리려면 수급이 붙어야 합니다. 이제 시장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 배경은 5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미국 반도체주입니다.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도 무거워집니다. 둘째,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흐름은 SK 하이닉스 HBM 기대와 연결됩니다. 엔비디아가 안정되면 HBM 기대도 살아날 수 있고 흔들리면 SK 하이닉스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넷째, 한국 수출 지표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강하게 나오면 삼전 닉스에는 반등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가 좋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표 발표 뒤 주가가 실제로 반응하느냐입니다. 다섯째, 환율과 외국인 수급입니다.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 수급도 예민해집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면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 좋은 뉴스도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장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장 시작 30분입니다. 호재를 시장이 바로 사주는지 아니면 매물이 먼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초가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초반에 강하게 출발해도 바로 밀리면 아직 매물이 많은 겁니다. 반대로 초반에 흔들려도 다시 회복하면 시장이 호재를 다시 평가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일저점 방어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저점을 지키면 반등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깨면 부담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받아도 외국인이 계속 팔면 주가는 무겁습니다. 반대로 매도 강도가 줄면 단기 반등 기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후 2시 이후 흐름입니다. 진짜 강한 장은 오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전에는 좋아 보였는데 오후에 밀린다면
아직 시장이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종가입니다. 장중 반등보다 종가가 중요합니다. 뉴스는 발표됐습니다. 이제 가격이 답해야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재 재평가 반등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밀려도 종가를 회복합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듭니다. 기관 방어가 나옵니다. 거래 대금이 유지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됩니다. 수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주가가 반응합니다. 이 경우 메가 프로젝트는 단기 반등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호재가 수급과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도 확인 없이 따라가는 건 위험합니다. 반등 가능성은 보되 눌림과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재 소화 박스권입니다. 뉴스는 좋은데 주가 반응이 약합니다. 오전에는 반등하지만 오후에 밀립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고 개인만 받습니다. 거래 대금은 큰데 종가가 약합니다. 이 경우 시장은 호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직 물량 소화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정책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못 따라오면 시장은 아직 부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무리해서 방향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호재가 살아있어도 주가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뉴스에도 추가 하락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일 저점을 깹니다. 외국인 매도가 확대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추가로 밀립니다. 호재에도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반등 예측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장기 호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 시장은 당장 팔리는 물량을 먼저 봅니다. 주가가 못 오르면 시장은 아직 부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메가 프로젝트는 분명 삼전닉스의 장기 호재입니다. 반도체 생산 거점이 커지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피지컬 AI 산업까지 붙으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냉정합니다. 장기 호재가 있다고 오늘 당장 모든 매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SK 하이닉스는 차익 실현을 견뎌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정책 기대를 실제 수급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입니다. 메가 프로젝트는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주가는 시장이 답할 차례입니다. 삼전닉스가 다시 중심을 잡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점 방어, 외국인 매도 축소, 종가 회복. 이 세 가지가 살아나면 반등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깨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종가가 무너지면 방어가 먼저입니다. 오늘 발표는 분명 큰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 뉴스 하나만 보고 내일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하면 위험합니다. 정책은 장기 그림입니다. 주가는 단기 심리입니다. 수급은 그 둘 사이에서 방향을 정합니다. 내일 삼전닉스가 다시 중심을 잡을지 아니면 한 번 더 흔들릴지 진짜 답은장 시작 30분과 종가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둘러싼 시장 흐름을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사라, 팔라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보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메가 프로젝트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에 바로 반영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좋은 뉴스에도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